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2월 19일이에요.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죠? 예, 2017년 다 끝나가요. 예, 좀 있으면 이제 무슨 대상 이런 거 하겠죠? 올해는 뭐 방송국 파업들이 좀 있어서 이런 뭐 몇 개 빠지는 것도 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기사도 좀 읽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올해가 이제 거의 다 갑니다. 2018년입니다라고 방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섭니다. 2017년에 뭐 이뤄놓은 게 얼마 없는데, 제가 이 뉴스 읽으면서도 이런 얘기 올해가 다 갔어요.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섭섭한가 봅니다. 자, 뉴스 또 오늘 짤막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예요. 살아나는 김포 한강 신도시, 부진한 동탄 신도시, 두 신도시의 엇갈린 운명이라 그래서, 예, 사람들이 굉장히 의견도 많이 달고, 예,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엇갈렸다는 얘기는 김포 한강 신도시는 살아나서 좋고, 동탄 신도시는 부진해서, 동탄 이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부진해서 별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경기 남북부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동탄과 김포 한강 주택시장이 엇갈린 운명을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부진을 면치 못했던 김포 한강 신도시는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 청약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만 하면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동탄 신도시는 역전세상 및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기사를 읽으려고 했느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기사를 꼽아봤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좋고 동탄 신도시는 좀 별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상황이 다르죠. 김포 한강 신도시는 지금 막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단계가 아니라 김포 한강 신도시가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장기지구, 예, 초기에 들어갔던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공급이 돼서,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8년 상반기에 초에 첫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시점이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단지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그래서 꾸준히 부동산 하락 시절 2008년 이후 2010년대 이후에 하락장이던 시절에도 꾸준히 분양이 있었고 공급이 있었던 지역이고, 김포 한강 신도시는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전, 2, 3년 전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남아있는 공급 물량들, 입주할 물량들이 남아있는 데니까 입주하는 시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도 물량이 쏟아지고 동네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도시가 숙성해서 입주 물량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안정화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들어갈 물량들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힘든 지역들도 동탄 이 신도시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견한 예로 지금 요번에 이제 동탄 이 신도시 안에서도 가장 이제 메인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SRT 동탄역 앞에 C11블록 같은 경우 이제 롯데캐슬 트리니티라고 분양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얼마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얼마나 높은 가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진한 동탄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 분양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부진하다라는 표현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청약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 고통스러운 물량이 쏟아지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간을 잘 버티면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폭우가 막 쏟아질 때는요, 막 정신없이 비를 맞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긴 호흡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기사에서도 보면 이래요. 전문가들은 신도시가 형성되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신도시가 초기에 자리 잡을 때 아직 기반 시설이 모두 갖춰지지 않은 데다 물량은 계속 공급되다 보니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친 뒤로 본다면 동탄 이 신도시는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탄 신도시의 회복세는 내년 시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와 같은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회복세가 빠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전문가의 말을 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전문가의 말이 항상 맞다는 거는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니까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마곡지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마곡지구에 이제 들어간 아파트들의 가격도 강 서부권에서는 굉장히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주변의 가격을 이끌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지역 대장이고, 마곡이 올라가니까 그 주변의 가격들도 이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마곡 쪽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나 아니면 김포에 이제 김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는, 뭐 경기 남부권의 입주 물량들 많다, 이런 얘기는 벌써 올 여름부터 계속 기사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드라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강서부권, 서울의 강서 쪽에 이제 업무지구가 개발되는 이제 배후의 주거지역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김포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런 좀 관심들을 받고 있다, 이런 두 개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사로 조합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서, 교육제도 개편에 따라서 강남의 대치동 일대의 도곡동, 대치동 일대의 전세 가격들도 막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매매 가격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그의 후속 기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학군별 힙이 갈리는 서울 주요 지역 매매값, 전세값 변동률이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보면 일단 여기 색깔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이 서울의 평균치고, 그다음 주황색이 강남구,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양천구인데, 강남구는 뭐 대표적으로 교육이 좋은 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가 변동률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일단 서울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날아가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 가서는 평균치보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서울 평균치가 0.8%인데 양천구 같은 경우 1.52%로 가격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물론 학군 수요, 학군 이 관련해서 이제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변화만 반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쪽, 항상 제가 보면 강남 서초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천구, 송파구, 또는 이제 송파구보다는 양천이 조금 늦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항상 약간 좀 뒤늦게 가격들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재건축 이슈,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의 지위 변경 금지 규정으로 이렇게 막히면서 아직까지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라 조합 설립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은 양천구 쪽에 매수 수요들이 몰려가는 부분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군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중계동 이렇게 하면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서울 안에서 학군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학원가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매매가가 올라간 모습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전세가 변동률도 나름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매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가치로 수렴을 하는 거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당장 내년, 당장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변동률로 봤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평균은 0.25%이다가 뭐 한 0.19 정도로 내려왔어요. 살짝 올랐다가. 근데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바짝 올랐다가 이제 평균 정도로 수렴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0.35% 정도. 예, 그래서 그냥 그 평균치보다는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평균치 이하의 지역들도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꼽아놨는데, 은평구랑 도봉구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값 상승률도 서울의 평균치에 못 미치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평균치에 못 미치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네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네요.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2배 많은 약 한 3,000 가구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 은평구에 쏟아질 예정이라서, 이게 물량이 대기되어 있는 부분들도 뭐 전세값 약세를 보이는데 좀 영향이 끼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중반에 언제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 너무 어려운 수능 때문에 이 대치동 학원가가 막 불이 나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도 막 강남 집값이, 이 교육 때문에 대치동 쪽에 집값이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그 당시에 뭐 그런 기사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마치 그 시절의 모습을 다시 오버랩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만약에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제도 개편이 집값에 불을 붙이는 게 맞다라고 하면, 나머지 3인방 중에, 3인방? 세 곳 중에 하나인 중계동 쪽도 다시 불을 붙으면서 부동산 가격에 변화를 일으킬까요? 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저 오늘 아까 사무실에 와서 로그인을 했더니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런 게 나왔습니다. 2017년 대표 인기 카페, 네이버 대표 카페라고 하는 요게 붙었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엠블럼이라 그러나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뭐 10년이 넘게 운영이 되어오긴 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렇게 대표 카페가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되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엊그저께 이제 카페 랭킹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 북카페의 점수는 지금 70만 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때는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2017년 8월 1일에서 15일 기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의 랭킹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시점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요. 90만 점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락해서 뭐 60만 점대에서 70만 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겨울은 비수기라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트래픽도 많이 줄어들고 찾아주는 회원 방문객 수들도 좀 줄어드는 편인데, 보면 11월 달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이제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79만 점으로 점수가 올라가더니, 요번에도 비슷한 수준 79만 4천 점, 지난턴보다 더 많은 방문자들이 오시면서 북카페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활동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가 11월 말에 발표했던, 그 다음에 후속 대책이었던 뭐 임대사업자 등록 방안,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찾고 싶어 하는 회원분들이 북카페 안에서 계속 정보 교류를 하시느라 뭐 이런 트래픽들이 더 유지되었긴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게 부동산 카페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걸 부동산 지수라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눈팅하거나 뭐 댓글이나 게시글로서 의사 표현을 하는 회원들이 많다는 얘기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또는 관심을 두고 있는 사용자층들의 니즈나 에너지들은 이렇게 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걸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부동산 TV도 이렇게 잘 구독해서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도 잘 찾아주시는 다 회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회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저야 덤으로 얻어서 카페가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해, 작년, 재작년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생긴 이래 계속 유지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두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운영자로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